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이색적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곳에서라면 이색적일 게 하나도 없는 제가 늘상 해왔던 일의 연장선상일 텐데요. 적어도 이 채널에서만큼은 처음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개봉했었던 그런 한국 TV 시리즈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을 간단하게라도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한번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뭐 혼자 하는 채널이니까 제가 기획해서 뭐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다 떠는 채널이니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런 간편한 점 때문에 여러분께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드리겠다, 뭐 이런 의도입니다. 제가 이제 넷플릭스의 한국 TV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한 두 가지 정도의 계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원래 얼마나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사람인가, 혹은 이어지는 연속극 형태의 그런 드라마들을 보지 않는 사람인가를 간단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옥탑방의 문제아들,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보았던 텔레비전 드라마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오늘 바로 직전에 찾아보니까 199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태어나시지도 않았을 정도의 해일 텐데, 1992년도에 사랑이 뭐길래를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입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바빠지기도 하는 데다가 이제 또 영화 쪽을 제가 전문으로 맡게 되고, 또 그쪽 일을 계속 평론가로서 뭐 기자로서 등등 과거에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를 폄하해서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워낙 볼 영화들이 많았고, 제가 또 그쪽 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제 직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보았다는 뭐 시청률 30% 40%의 드라마들도 거의가 아니라 아예 제가 본 게 없죠.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까마득하게 한 30여 년 가까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랑이 뭐길래 이후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본 텔레비전 첫 시리즈가 무엇인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굉장히 어떤 분들은 기가 차실 수도 있을 텐데, 오징어 게임을 제가 보게 된 것은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이지만 특히 이제 영상 매체에서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그 영화가 단순히 이제 장편 극영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만 이야기하지 않고 TV 시리즈 같은 것들, 특히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런 OTT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나온 다음부터는 그것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오징어 게임은 워낙 대단했으니까요. 그 국제적으로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막 모든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았습니다. 보았던 것은 그러니까 궁금함도 있었고요. 더 중요하게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뭔가 지금 내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이 드라마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영화 평론가이고 그동안 한 번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제가 평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30년째 보지 않았지만 이건 꼭 봐야겠다라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팔짱을 끼는 듯한 자세로 그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영화가 상당히 재밌어서 그 6부작을 한 번에 끊어보지 않고 하루 저녁부터 밤에 걸쳐서 다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척 재밌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이제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세계가 궁금해진 거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제 들려오는 얘기 같은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이제 굉장히 매혹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TV 시리즈에 대한 특히 이제 OTT 시리즈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제 지옥이라는 또 TV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래서 지옥은 더군다나 또 연상호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옥을 봤죠. 지옥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P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이전에 왔었던 그 DP를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바로 지난 연휴에 설 연휴에 금쪽 같은 시간들,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심지어 12부작이라서 연휴 기간 내내 12시간을 나누어서 제가 보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런 제가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자리에 서게 된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그 영화들을 쭉 보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가 제대로 개봉될 수 없는 그런 2년 동안의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넷플릭스에서 벌어졌던 어떤 일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DP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그 다음에 또 지옥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이어지는 어떤 라인들은 지금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물줄기가 이쪽에서도 거대하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제일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약간의 의무감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영화를 평론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이야기한 적도 거의 없을 텐데, 그런 상황이지만 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 모든 사람이라기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화제에 떠들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어떻게 보셨어요? 라든지 뭐 지옥 재밌으셨어요? 뭐 등등의 이야기들. DP에서 구교환 연기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제가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생겼던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론 삼아 이야기를 드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가 이제 그 말의 형태로, 방송의 형태로 이제 제가 영화에 대해서 영상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주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진의 파이아키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주에 한 번씩 TVN에서 제가 출연하는 홍진경의 영화로운 덕후생활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아키아를 예로 들자면 그 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한 게 품격, 교양,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깊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채로움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파이아키아는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그걸 우리한테 내어주셨는데 거기에 부합하게 충분히 좀 그 시간 아깝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뭘 드려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 또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본 무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단단함, 밀도, 깊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이겠죠. 근데 그와 달리 지금 제가 이것을 올리게 될 것 같은 이동진 로파이라는 이 채널은 그야말로 굉장히 너절한 소박한 제멋대로인 근본이 없는 그런 제 개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채널에서는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편집도 없고요. 자막도 안 올리고 썸네일을 따로 올리지도 않습니다. 따로 올려서 만들어서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지 뭐라고 할까, 일종의 수다를 떤다는 기분으로 약간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아무런 부담 없이 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영화평을 제가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이 넷플릭스 드라마들에 관해서는 여기 올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대로 각 잡고 막 길게 이렇게 깊이 파고들 만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또 의무가 되고 또 해야 될 거고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근데 이 채널의 성격처럼 사실은 이 드라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앞에 있는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영화 평론가라며 오징어 게임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 오징어 게임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하는 정도로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제가 이 모든 이 시리즈들을 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이 마르네요. 잠깐만요. 네, 보셨죠? 뭐 끊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할 거고요. 그래도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 뭐라고 할까요?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대가 혹은 의무감 혹은 약간 두려움. 왜냐하면 아니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혹시 그럴까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보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다 보고 나와서 특히 이제 수많은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인기를 끌게 된 그런 과정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마치 케이팝의 역사에서 BTS가 해낸 일을 한국의 이런 영화, 드라마 이쪽에서 오징어 게임이 한 게 아닌가? 영화의 어떤 가치나 완성도나 이런 것하고 별개로, 물론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 훗날 시간이 지날 때 한국의 대중문화사를 적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생충하고 또 다른 맥락이 되겠죠. 대중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영화에 너무 뛰어난 장면들도 여러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탄하면서 보았던 굉장히 좋은 장면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좋은 장면들도 많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저한테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너무 아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들이나 장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에피소드 1을 보면서 제가 이 영화에 훅 빠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공유 씨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연기도 좋지만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영화 속에서 이제 그 갑자기 나타난 어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딱지를 치자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지를 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을 따귀를 때리는데, 따귀를 때릴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1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란 건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개그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코너에 몰린 그런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런 금전적인 압박감, 그런 경제적인 압박감이 있을 텐데, 거기서 다가온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굉장히 역설적인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로 영화가 잘 묘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계속 처음에는 져서 따기를 맞다가 드디어 한 판 이겨서 상대를 때리려고 할 때 공유 씨가 이정재 씨한테 10만 원을 건네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정재 씨 입장에서는 계속 맞은 입장이니까 사실 웬만한 경우라면 상대를 10만 원 안 받고 때리겠죠.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 10만 원이 당장 궁하고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물이 느끼는 갈등, 그 이후에 어떤 게임이 풀려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와 진짜 신랄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장르적으로 번안이 된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기생충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테마의 하나의 어떤 핵심하고도 사실은 맞닿아 있는 묘사인데,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에피소드 1에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영화를 계속 보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되고, 말씀드렸던 지금 그 딱지를 치는 장면은 사실은 이 모든 뒤로 벌어지게 될 그런 어린 시절의 놀이의 어떤 원형 같은, 그러면서 프롤로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첫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제대로 묘사되었던 많은 분들이 패러디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장면도 장르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로 총을 쏘기 시작하고 죽어 넘어지고, 처음에는 뭐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그러다 게임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력을 다하게 되고, 그 순간에 오일남이라는 인물이 또 보이는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등등등까지 이 모든 이상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굉장히 잘 만든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르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이후에 영화들이 펼쳐지죠. 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슬치기 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서 보시게 되면 이 오일남과, 그러니까 오영수 씨와 이정재 씨 사이에서 구슬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오가는 대화 같은 장면들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영화에서 훌륭한 것은 이렇게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극악무도한 세계를 만들어서 펼쳐낸 그런 영화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까? 뭐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꿈이야 이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책임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그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무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신기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그 하나의 세계를 마무리하는 방식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 참 놀라운 장면들도 참 많았다. 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은 뭐 누구한테 요청받은 자리도 아니고 제가 어디 무슨 어떤 영화를 상영한 직후에 설명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제 뜻대로 제 의견을 말을 하고 있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다 보고 나니까 이 영화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넷플릭스 특히 TV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이 영화들을 시리즈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충무로의 핵심 인력들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스태프들도 그러시고 배우들도 그렇고 무엇보다 감독들이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제 황동혁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옥을 만든 감독은 연상호 감독이고 그 다음에 또 DP를 만든 감독은 한준희 감독이잖아요. 다 충무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주류 영화들 속에서 뚜렷한 어떤 흔적들을 남긴 감독들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황동혁 감독은 기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데뷔작도 좋아했었습니다. 다니엘 헤니가 나왔던 작품이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듯이 황동혁 감독의 최고작은 지금도 남한산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스타일이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도 아주 균형이 잘 잡힌 뛰어난 사극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가니 같은 영화는 저는 이제 찬성하기가 어려운 영화이고 그렇게 훌륭한 영화가 아니고 좋은 영화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은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황동혁 감독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 그런 어떤 노작이 아니었는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것이라고는 저도 사전에 보았다면 예측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어떤 상업적인 잠재력, 대중을 사로잡는 어떤 그런 매력들을 가진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영화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아쉽게 느껴지는 장면들도 많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 장덕수라는 인물, 그 다음에 한민혁라는 인물, 이 두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장르적인 필요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인공이나 박혜수 씨나 이정재 씨나 이런 인물들이 다루는 것과 또 다른 어떤 성정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남성을 대표하는 인물, 전형적인 또 다른 어떤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캐릭터랑 관련된 장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얄팍하게 느껴졌고요. 별로 중요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게 묘사가 된 캐릭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캐릭터 같은 캐릭터들도 이 영화의 다른 부분에서 어떤 그 훌륭함 이런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관성적으로 그냥 쉽게 만든 별로 훌륭하지 못한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영화들을 만들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떤 줄기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정재와 박혜수를 따라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라인이 있겠지만 또 다른 라인 어떤 격가지로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덧대어 놓았는데 그게 위하준 씨가 등장하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잠입하는 어떤 플롯이 있을 텐데 그런 위화준 씨랑 관련된 어떤 그 플롯은 충분히 다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영화의 어떤 리듬이나 재미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해서는 아마 시즌 2랑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모든 성패까지 얘기하려면 시즌 2를 봐야겠죠. 어찌됐건 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뭐라고 할까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더 좋을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영화가 거둔 대중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은 확고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또 굉장히 멋지게 해낸 그런 인상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무엇보다도 재밌는 작품 이렇게 저한테는 기억이 되죠.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 네, 됩니다. 이전에 한 번 하다가 이렇게 녹화가 안 되는데 혼자 한 10분 떠든 적이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이도록 녹화를 하면 또 이게 좌우 반전이 생겨버리니까 또 그걸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잡기도 싫고 그럴 정도로 게으른 방송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게 된 건 지옥이죠. 지옥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끔찍한 영화를 보고 왜 기분이 좋았는가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연상호 감독의 어떤 최상급의 모습 같은 것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의 영화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염력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의 왕처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중적으로 연상호 감독을 가장 많이 알린 것은 당연히 부산행 같은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이 해낸 것이 이 장편 영화로 보면 가장 비슷한 게, 산업적으로 보면 사실은 부산행이겠죠. 그런 면에서도 부산행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좀비 영화로 어떤 하나의 한국 영화에서의 극점을 찍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그 양감이라는 측면에서. 부산행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부산행에서 좀 걸리는 부분들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근데 지옥에서는 사실은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걸리는 부분보다 이 영화에 굉장히 비범한 어떤 속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연상호 감독의 여태까지 나왔던 극영화 중에서 최고작은 부산행이 아니라 바로 이 영화라고 생각하고, 지옥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리즈와 극영화, 장편 영화까지 모두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연상호 감독 영화 중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는 돼지의 왕이 있는 거고요. 또 극영화에는 또 이 영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영화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캐릭터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영화의 어떤 부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 혹은 그걸 다루어내는 방식이 이 영화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 이야기 드릴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들 같은 것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진수 같은 캐릭터들, 이름도 기억이 나잖아요. 반지 오래됐는데 이화인 씨가 연기했던, 또 박정자 같은 캐릭터들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진수가라는 캐릭터도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신흥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만든 영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원작 웹툰이 있지만 원작에도 연상호 감독이 관여를 해서 같이 했던 거니까요. 최규석 작가와 함께. 어찌됐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캐릭터 조각법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장르적인 그런 캐릭터이지만 박정민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도 사실은 특히 이제 후반부 이야기에 양분되어 있으니까 뒤에 세 개의 에피소드를 굉장히 잘 이끌어가는, 잘 만든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대중 영화로서 굉장히 끔찍하게 무서운 영화이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니까. 근데 그런 세계를 만들 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어떤 대중 영화로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 지점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시연 장면, 고지 장면 같은 것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원작에서도 물론 저도 이제 원작 그 웹툰들을 봤으니까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고지 장면, 특히 시연 장면이 굉장히 뛰어나게, 그러니까 미니멀하면서도 영화적인 긴장감이 엄청나게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박정자라는 인물이 고지 당하는 장면, 그 장면은 그 고지 당하고 나서 이제 시연 당하는 장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연 당하는 장면이죠. 그 시연당하는 장면의 묘사 같은 것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본 작년에 한국의 어떤 극영화, 그 다음에 이 지금 뭐 미니 시리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살떨리는 장면이 아니었나? 굉장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들도 너무 뛰어났고, 박정자를 연기한 배우 같은 경우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영화가 다루어내는 이야기는 영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테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무척이나 비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지옥이라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영화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냥 아주 거칠게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말하자면 무의미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지옥인데, 물론 이제 끌려가면 지옥을 가는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지만, 왜 제목이 지옥일까? 무엇의 지옥일까? 라고 한다면, 의미의 지옥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투사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지옥.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의 지옥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가 진짜 던지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은 무의미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는 굉장히 텅 비게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 머리를 강타하는 것 같은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제를 아주 훌륭하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테마를 다룬 영화 중에 맥락은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장르도 다르지만 SF 영화 중에서 에드 아스트라라는 작품이 있죠. 에드 아스트라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와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가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의미에 관한 혹은 의미의 폭력에 관한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그런 그 장르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뛰어나고, 캐릭터의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연기해낸 배우들의 능력, 이런 것들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루어내는 것, 그 과정에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어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잖아요. 영화 속에서 벌어진 그런 능력도 무척이나 뛰어난다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영화를 사실은 보고 나면서 와, 이런 굉장히 기가 막힌 멋진 뛰어난 모티브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원작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그분이 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아마도 사실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추측은 저는 테드 창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SF 작가 테드 창의 소설 중에서 개인적으로 지옥은 신의 부재라는 단편 소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지옥은 신의 부재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하고 영화가 또 맞닿아 있는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뭐 고지나 시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옥은 신의 부재랑 어떤 최초의 어떤 착상 부분에서 혹시 힌트를 받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영화에 굉장히 뛰어난 어떤 시작점, 시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DP입니다. DP는 그러니까 나올 때 못 보고 지옥까지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DP도 너무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전에 들은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그럼 DP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DP를 보게 됐습니다. DP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잘 만든 밀도 높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한참 화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뒤에 또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워낙 거대한 그런 성공을 거둔 작품이 나와 상대적으로 좀 묻힌 것 같은 그런 또 아쉬움까지 들게 하는,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DP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영화의 어떤 극장 개봉 영화들, 그런 어떤 굉장히 드라마에서 강렬한 감정을 담아내는, 그러면서도 관계를 선명하게 묘사하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승부를 하면서 굉장히 뛰어나게 몰고 가는 그런 일련의 웰메이드 드라마들의 전통이 있죠. 그런 전통을 제대로 이 전통을 이은 어떤 적자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TV 시리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만든 사람들 자체가 감독님, 그다음 뭐 시나리오 작가, 혹은 뭐 이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 뭐 배우들 등등등까지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세계를, 꼭 DP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체포조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세계와 감정을 굉장히 제대로 잘 장악을 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밀도 높게 단단한 드라마를 창조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웰메이드라는 표현들을 쓰고 싶은데요. 좀 약간 정체불명의 표현이겠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일단 한국 배우들의 우수함 같은 겁니다. 기대했었던 국교환 씨, 또 조연철 씨 연기가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조연철 씨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거 막 계단 내려올 때 하는 연기 같은 거 보면 와, 저런 연기는 진짜 한국에서 조연철 씨밖에 안 될 것 같고, 또 국교환 씨가 보여준 어떤 인간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국교환 씨밖에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하고요. 두 분 외에도 정혜인 씨도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자기 몫을 제대로 해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정혜인 씨의 뭐 또 다른 드라마에서의 활약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건 대표작으로 훗날에도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규 씨도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멋진 연기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현봉식 씨라든지, 또는 뭐 말하자면 빌런으로 나온 그런 배우들이라든지,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다 연기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작년에 그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던 영화가 저는 세자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극장 개봉 영화에서
또 이쪽 TV 시리즈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건 DP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고요. DP는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미니 시리즈 형태의 이 포맷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영 체포조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탈영 체포제가 탈영한 사람들 하나씩 잡는 얘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60분 단위로 굉장히 끊어지면서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 과정에서 이 잡는 사람의 어떤 6편의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메인 흐름으로서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도 이 시리즈랑 굉장히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보다 TV 시리즈에 더 잘 맞는 얘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도 흥미로웠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체포조라는 그 성격 때문에 액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이 영상 매체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추적극이라는 어떤 그 형태를 기본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몰입도가 높을 거고요.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는 나라가 세계에 진짜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이게 탈영이라는 상황 자체가 주는 어떤 감정적인 굉장한 억눌림과 거기서 터져 나오는 어떤 분출의 어떤 감정의 파노라마, 뭐 감정의 스펙터클,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은 기본적인 추적극의 형태 플러스 거기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떤 진한 감정의 드라마까지 잘 용해가 된 그런 좋은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좋은 소재와 좋은 이야기를 끌어다가 제대로 골을 넣은 그런 작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세 편의 드라마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세 편이 다 재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또 대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또 한계도 많지만 또 별점이라는 것도 제가 매겨서 상대적으로 어떤 일종의 정보일 수도 있고 혹은 제 평론가로서의 어떤 정직성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세 편에 대해서 제가 별점을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TV 시리즈를 별점을 매겨야 될지를 아직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적어도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면 뭔가 이렇게 제가 애둘러서 피해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 세 편 한번 별점을 제가 기존에 매겼던 그런 영화와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좌표 평면에서 만약에 이 영화가 극영화라고 친다면 장편 영화라고 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별점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라면 오징어 게임은 제가 별 3개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제가 별 4개를 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P는 별 3개 반을 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3가지를 지금 차이를 둔 거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전제하고 싶은 것은 제 별점에서 사람마다 평론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별 3개부터는 추천을 드리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3편 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쪽의 영화들 있죠. 장점이 더 많은 영화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 지금 우리 학교는 일 겁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기도 했고요. 사실 훨씬 더 짧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역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시리즈들만 시리즈로 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3편이나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한 편이면서 가장 최근의 것이면서 어쩌면 아마도 상대적으로 제일 길게 말할 것 같은 지금 우리 학교는 에피소드 2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네, 저도 좀 사수를 부려야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